안녕하세요. 정크전을 요즘 하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저널님. 어서오세요. 제가 조금 늦게 봤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하고 있는 게 집에 들어온 편지 봉투를 활용해서 정크전을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지 봉투를 연결한 다음에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스티커 자르다가 오셨다고요? 제가 맞게 본 거죠? 쟤는 요즘 좀 게을러져서. 이거 희정얼님이 보내주신 수제 그거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흰님이 거기에 보내주신 그런 태그도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했고요. 감기가 걸렸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낫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워낙 예쁘게 수제로 잘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죠. 솔직히. 이렇게 해서 배경지는 편지봉투 배경지는 이렇게 해줬고요. 이것도 흰님이 보내주신 만들어서 보내주신 태그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흰님이 보내주신 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가 지금 비치는 거거든요. 이 페이퍼를 넣었지만 비치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수수한 말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수수한 날님.
제가 라이브 방송이 아직 많이 어색해서 대화가 조금 어색, 말하는 게 어색해서 아직도 조금 그래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옆에 재봉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재봉틀로 박아 볼게요. 뭐가 잘못됐나 봐요. 재봉틀이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갑자기 페달이 안 밟아진. 페달을 밟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칼로 붙일게요. 근데 어제까지도 됐었는데 당혹스럽네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아, 저 정말 죄송해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스위치를 안 켜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긴장한 거 맞나 봐요. 스위치를 안 올리고서는 왜 안 되지 그러고 진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앞뒤로 스티치가 이렇게 생겨서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뒷면에도 그냥 계속 조금 어색한 게 많아서 긴장도 하고 땀도 나고 하네요. 민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저번 주부터인가 거의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조금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디션 조금 좋아졌다 생각해가지고 라이브를 켰는데 아마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콧물이나 많이 나가지고 코를 풀을 수도 있고 고막 테러를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 하겠어요. 여기다가 예전에 썼던 이게 티몰치 건데 패브릭으로 만든 그 머스킨 마테 같은 그런 거였는데
너덜너덜하는 게 시간이 이런 거를 겹쳐서 두름지도록 해볼게요. 여기는 급하게 저쪽 안쪽에다 넣을 태거를 만들어 봤어요. 재밌게 얘기하면서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마르면 여기도 좀 마르고 요거 마르게 내비두고 이쪽을 한번 꾸며볼게요. 소리나 이런 거 뭐 잡음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지직거리거나 이런 거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 듣고 계시면 다행이네요. 잡음이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는 게 하고 싶었어요. 혹시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게 우편물 이제 하면은 여기도 그렇게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고 싶어서 활용하려고 한 겁니다. 라벨들을 조금 쳐볼까요? 계속 이런 게 나오네. 음. 민트 초인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네. 이렇게 해서 편지 봉투를 활용해서 공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도 보시면 여기도 비닐봉지가 들어있어서 안에 카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보이게 집어넣고 싶어서 이렇게 보이게 사실은 흰님이 만들어서 저번에 이벤트 때 보내주신 태그들 진짜 솔솔 참게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흰님 이벤트 때 직접 만들어서 수제 만들어 주신 거기에다가 지금 정크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장밖에 안 했는데 두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한참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직접 흰님이 커피 자국 남기신 건지 너무 이뻐요. 보시면 이렇게 커피 자국을 살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팁인데요. 대부분 잉크를 갖다가 보관하실 때요. 이거 팀홀츠 그 틴 케이스도 보면은 이렇게 껴서 세워서 보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스탬프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제 스탬프를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서 보관을 하시면 이게 잉크도 덜 마르고 오래 쓸 수 있다고 거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잉크는 거꾸로 놔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일종의 팁 같은 건데, 저는 여기에 뚫어서 썼으니까. 뒷돼지를 내가 엊그저께 어디 뒀더라? 어제 정리를 하다가 예쁜 뒷돼지가 몇 개 있길래 뽑아놨거든요. 근데 어디다 뒀는지. 그래, 찾았다. 뒷돼지가 이것도 비싸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포켓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펀칭을 어디다 뒀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정리를 새로 하고 났더니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뒀는지. 그렇다고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예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뒷돼지가 예쁜 게 있으면 이렇게 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아 놓는 것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지금 사실은 뒷돼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혹시 제가 사실은 아이패드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뭐
작업할 때 뭐 평소 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댓글을 확인을 하고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면 아는 거면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질문이나 궁금한 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나 뭐 아니면 물어보실 거 없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있으시면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음, 여기를 굳이 꾸며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아무 말씀해 드릴게요. 아, 같이 닦고 하는 기분 들어요? 너무 좋네요. 좋죠. 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 틱톡에서도 보면은 외국인들 보면요. 이렇게 3 명, 4 명이 모여서 인제 얘기 막 수다 떨면서 닦고 하는 거를 틱톡에서도 봤고 틱톡 라이브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그다음에 옛날에 처음 닭구 시작할 때 3년 전이었죠. 제가 닭구 모임방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디스코드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디스코드로 닭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그게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닭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아직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닭구하고 이제 영상을 하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라이브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거든요. 유튜브 네 번째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그래요. 많이 어색해요. 제가 처음에 가위질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디다 뒀지? 가위질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스티커북 있잖아요. 스티커북이라고 하나?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거보다 A4 사이즈로 된 것들요. 그거를 6권을 다 오렸어요. 그냥 앉아서 다 오려가지고 처음에 놨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려서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잘랐거든요. 다 잘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분리해서 담아놨었는데, 이렇게 닭구용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써보려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어 지 네. 수수한 날님이 "레이아웃 스토리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작업하시나요?" 저 안 해요. 그냥 음 그냥 무작정 다이어리를 열고 그냥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 거를 스토리나 이런 거는 스토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있어요. 가끔 음 뭐 주제는 생각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뭐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것들 뭐 무슨 스티커를 쓰고 배경지는 뭘로 하고 그런 거는 따로 구상은 안 하고 있어요. 어 어디서부터 사실 저도 3년 전에 시작했는데요. 닦고 시작할 때 그냥 유튜브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닦고라는 거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냥 저도 막 이제 조금 유명하신 분들 닦고 그런 분들 거를 보다가 그냥 보다가 '아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리에서 뭐 용품이나 이런 걸 미리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알리 같은 경우는 오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오는 오제 오는 동안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컴맹이에요. 제 컴퓨터 잘 못해요. 그냥 진짜 켜서 인터넷 서치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영상을 찍는 방법, 올리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그 알리에서 물건이 오기 전까지 혼자서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서 독학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알리에서 물건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첫 번째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편집을 해 보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사실은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음 지금 영상에 남아 있겠지만 처음에 했던 거 보시면은요. 지금하고 전혀 틀렸어요 진짜. 음 솔직히 지금 열어보면 너무 창피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닭고 유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타일이 좋다든가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든다든가 그런 유튜버들 영상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고 이제 하는 거 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뭐 고민을 약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만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색깔이나 이제 방향이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요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둘씩 모여서 이제 저만의 색깔이 있는 다꾸가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음 시작을
우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하는 게, 받고 하는 게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면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너무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자꾸 시작할 때 그냥 같이 했어요. 저 안 대단해요. 저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입니다. 그냥 아줌마예요.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편집의 효과라고 그러죠. 보통 하면은 영상 하나 찍으면 두 짧은 경우는 1시간 반, 긴 경우 이제 스팀펑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면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영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올리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항상 보면은 편집을 하면 13분에서 15분 사이에 끊으려고요. 영상을 이제 1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3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끊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잘못해 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게 막 영상에 보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붙이지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대답이 되셨나요? 수선님 만족하세요? 그냥 저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이어리도 아니고 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트노 같은 게 이런 게 아니었고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처럼 생긴 거기에다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엔 정말, 왜 그런 거는 1년치 이렇게 수첩이다 보니까 뚠뚠해져 가지고 사실 반도 못 했어요. 접히지가 않아 가지고 다 뜯어지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알아보다 보니까 뭐 트노라는 게 있고 뭐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음. 제가 뒷돼지를 이쁜 게 많아서 자주 사용하는데 요게 사실은 포켓이나 이런 거 만들기에는 일반 종이보다 이게 뒷돼지가 항상 보면 두꺼운 도화지처럼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기 좋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게 또 이렇게 포켓을 만들 생각으로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블렌딩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스탬핑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게 빈티지의 매력 같기도 하고 쉽게 쉽게 하는 방법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포켓을 만들었고 그거를 느낌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라벨을 사실은 이제 스티커 찍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트레이싱지에도 찍어보고 뭐 그랬는데 그냥 우선 많이 써도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좋은 거 있잖아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어쩔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쓰고 그냥 보관만 하고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막 이쁘고 막 이러면 너무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왠지 아까워서 못 쓰겠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아시다시피 다꾸라는 게 조금만 써서도 이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꽉 꾸다 보니까 굉장히 어, 많은 거를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만의 그런 것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재미삼아 찍어봤던 건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때 되면 다 쓰면 또 찍고 다 쓰면 또 찍고 그래 가지고 찍어 놓고 생각나면 쓰고 안 생각나면 또 처박아 뒀다가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휘뚜루마뚜루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더라고요. 그냥 부담도 안 생기고. 근데 이제 써보니까 요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 같은 경우는 디스트레스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수성이라고 하죠. 수성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스탬프 찍을 때요. 수성보다는 유성이 좀 더, 예, 깔끔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수성 잉크가 뭐고 유성 잉크가 뭐고 그냥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제 하나둘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트레이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트레이심지 같은 경우는 꼭 유성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수성 같은 경우로 해왔더니 잘 마르지도 않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페이퍼에다가 블랙으로 전체에다가 우선 찍어줘요. 그냥 전체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요 라벨 모양을 찍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잘라내면 요렇게 이제 밑에 들어간 이런 라벨이 되거든요. 오늘이 아무래도 어디다 붙여주면 라벨도 이제 색깔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색깔, 어울리는 색깔 같은 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곡한만 라벨을 꺼내서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왠지 좀 아쉬운 느낌이 뭐진 것 같은데 여기다 다른 걸 좀 뭔가 빳빳한 걸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보자.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흰님이 만들어주신 마지막 태그예요. 자, 이거를 태그를 넣을까요? 아니면 태그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이 태그를 한번 흰님이 보내주신 태그를 제가 다시 리터치를 조금 해볼게요. 커피, 왠지 커피 느낌? 저 레트로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페이지 하겠다, 뭐 이렇게 뭐 2페이지 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은 가지고 시작은 하거든요. 닫고도 저는 이제 하나는 마무리 져요. 항상 태그도 하게 되면 마무리 짓고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정크 저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장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한 권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페이지씩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죠. 한 페이지씩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요 처음에 그 닦고 하시는 분 처음에요. 다른 분요. 제가 닦고 하기 전에 도대체 저 네일 팁은 네일은 팁일까? 진짜 바른 걸까? 막 그런 것도 궁금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런 것까지도 궁금했었는데요 뭐. 뭐 그리고 막 저 가위는 어디 거지?" 막 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 궁금한 거예요. 저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스템페리아가 뭔지 그다음에 뭐 그 뭐냐 티몰츠가 뭔지 그런 것도 다 몰랐어요. 그냥 인제 막 영상 막 꺼내서 쓰고 그러는 거 보면은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멈춰요. 그래 가지고 스샷을 찍어요. 그래 가지고 막 막 그랬던 적도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티몰츠라는 게 무슨 브랜드구나.' 막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알았죠. 뭐 저도 처음부터 뭐 다 아나요? 뭐 아니면 그분 영상 찍으시는 분한테 "저 죄송한데 몇 분에 있는 그거는 도대체 뭔가요?" 이러고 물어보고 뭐 "어디 건가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 너무 좋으셨던 게 제가 물어보면은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누가 물어보면 인제 저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왜냐면 궁금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고선 또 대답을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창 댓글 같은 거 우연히 인제 자주 확인은 하지만 인제 아주 빨리 확인 못하는 때 빼고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대답해 드리기도 해요. 뭐 아니면 제가 구매 내역이 있으면 인제 그거 찾아서 인제 뭐 어디서 샀다라든가 뭐 링크를 뭐 달아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근데 인제 너무 옛날 거면은 인제 찾아보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인제 될 수 있으면 다 빨리 알려 드리려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집어넣고 아까보다 덜 허전하죠. 종이만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좀 덜 허전한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카메라죠 아니에요. 핸드폰 거치대를 카 아이폰이거든요. 그 거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인제 네이버나 이런 데
핸드폰으로 유튜브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있는 게요. 저는 카메라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제 핸드폰으로. 그냥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잘 나와서 제가 이제 뭐 여러 방향에서 찍으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이크도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기계치라서 조금 저는 그런 게 기계를 사용하는 게 많이 어려워해서 음,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폰으로. 어디 갔지? 저 그냥 수직 바로 위에다가요. 위에다가 핸드폰 여기 위에다가 그냥 카메라 해가지고 수직으로 돼 있는 거 그냥 그걸로 하거든요. 그냥 바로 위에서 항공샷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이게 카메라가 얼만큼 찍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인 테이프를 사다가 책상 위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카메라가 나오는 부분이다. 카메라에 당기는 부분이다.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몇 번 찍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밑으로 가가지고 어, 안 찍히는 경우, 잘리는 경우도 있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여기 위에만 나오잖아요. 밑에 부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실수도 하고 뭐, 뭐 너무 위로 가서 윗부분이 잘리고 여기만 나오든가 그런 경험을 그런 거를 몇 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라인 테이프 사다가 책상 위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 카메라 앵글에 잡힌다. 이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 앵글에 잡힌다 표시를 해놓고 하게 했죠. 지금은 이제 그래도 3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크게 표시는 안 해도 이제 대강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구분하려고 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보기에 이쁜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센터 중앙 이렇게 나올 만한데 그 카메라의 중앙과 이제 위아래 얼만큼이 잘린다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요 위에 놓고 하면 요 안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잘리지 않고 나온다는 걸 네. 그래서 요거를 깔은 것도 있어요. 밑으로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다른 분들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다태기가 한동안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 하기 싫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없어졌던 흥미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고 재미고 의무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탁구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재밌어도 이제 어쩔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라이브 방송 네 번째인데요. 그래도 지금 세 분이나 끝까지 계셔 주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늦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같이 시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솔직히 뭐 컨텐츠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닫고 하는 게 어 이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알고 그런 취미가 아니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안 뜨고 그래요. 구독자도 안 늘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늘겠지.' 그러고 한 게 벌써 3년 7월 달이 되면 3년 되는 것 같아요. 3 년이면 되게 오래된 거죠. 3년 동안 그래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닫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좋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정말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조금 죄송할 때도 많이 있지요. 항상 '아 나도 나한테 그렇게 해 주신 분들처럼 그렇게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닭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마음씨가 굉장히, 글쎄 이 닭고라는 것 자체가 따뜻하고 조금 편안한 그런 이제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힐링이나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정말 다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정말. 그래 가지고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부작 차부작.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민트초이님이나 희저널님이나 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물론 구독하고 제가 보기엔 수수한 날님도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들려서. 예. 이게 닭고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그 사람만의 그런 게 있어서 다 개성도 있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뭐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는 거, 표현하는 거,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맞고 틀릴 것 같고,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고. 예. 어떤 분은 정말 심플한데도, 정말 깔끔하고 심플한데도 너무 이쁜 게 많아요. 그런데 또 저처럼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사람, 붙이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냥 왠지 꽉 안 차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네, 많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그쵸, 민트초이님 맞아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시끄러울 수 있으니 소리 잠깐만 줄여주세요.
그래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냥 사부작사부작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하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편지 봉투.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기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큼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1시간 반? 넘은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